각 당이 바라보는 판세 한번 지금 들어볼까요? 자, 한 분씩 듣고 또 약간 주고받으실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뜨겁게 붙으시면 뜨겁게 붙어도 돼요. 농담입니다. 최민희 의원 말씀해 주시죠. 막판 보는 판세. 지금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된 직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걸 국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데요. 지금 크게 그 흐름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분석을 합니다. 다만 그 실버 클래스 정도가 뭐 이루어졌거나 뭐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문제들, 이제 뭐 자유한국당 쪽의 문제, 그다음에 바른정당의 14분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가는 과정의 문제점들 등으로 유승민 후보 좀 상승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12분입니다. 자유한국당. 14분이었는데 2분이 잔류하게 됐죠. 그래서 이은지 의원 하면 13. 그래서 그리고 심상정 후보 약진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과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좀 더 지지를 해주시면 저희가 쌈박한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딱 됐어요. 자, 정준길 대변인. 우리 자유한국당은 뭐 내일 결과로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2강 1중 2약이고 아마 피를 말리는 개가 싸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의 분석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세론에 따른 지지층 이완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50% 득표율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오히려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 같고요. 보수층 결집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불의의 실수 말씀하셨는데 좀 문 단장님께서 큰 실수를 하셨죠. 하지만 그분이 쓴 SNS의 내용을 보면 현재 부산 경남의 민심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주당이 대세론에 취해서 이런 문 단장과 같은 분이 현실을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아마 그런 글을 쓰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조희진 의원. 저입니까? 조희진 의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철근 대변인. 아이고 이거 참 정신이 없네. 저희는 일단 여론조사의 추세가 바닥 민심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전 투표가 호남이 높고 영남이 낮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은 확정돼서 투표를 하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 호남 표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회의원도 저희가 많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반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보다는 좀 앞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남의 표심은 이미 그 부동층이 많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은 분들이 전략적 선택을 통해서 전략적 투표를 하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주장을 이렇게 하십니다만은 홍준표 후보를 찍어서 뭐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보수가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이따 말씀하세요. 한 바퀴 든 다음에. 조희진 의원. 우리 선거 조희진 초반에 의원 좋아하나 봐요. 선거 시작될 때 그 민주당 측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사실 껄끄러운 상대, 부담되는 상대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유승민 후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만큼 잠재력이 있고 또 본인 그 외연 확장력이 또 높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많이 충실한 준비되어 있는 후보라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또 확인되고 했는데 오랫동안 사실 지지율 침체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우리 국민들께서 본인 마음에 있는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진정한 이 기대와 평가 또 희망 또 사랑 이런 걸 마지막에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전투표장에 다 가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표를 더 얻어주시고 당에 또 들어와 주시고 후원금 모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 유승민 후보 바람이 불고 불이 붙고 있는데 두 자릿수 돌파하는 순간에 판이 저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정말 천정을 뚫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심상정 후보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에 아주 의미 있는 약진을 이뤘고 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론조사가 안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큰 틀의 변화는 없다고 보고 여론조사 공표 이전의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권 교체는 이미 국민들이 이루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그 투표장에 가서 그 찍으시는 한 표는 더 강한 개혁,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심상정을 선택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 민주주의의 사표는 없습니다.
모든 표가 의미 있고 모든 표가 정치의 변화를 만듭니다. 네. 자, 제가 주민희 의원 또 말씀하시겠다. 네, 제가 아까 실수라는 건 홍준표 후보님 실수를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 대변인을 잘 뽑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문용식 단장 건은 저희 되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잘못된 표현 그리고 잘못된 그 글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고 저희도 그 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로 인해서 부산 경남 쪽에 혹시 상처받은 유권자들이 계시면 저희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홍준표 후보님의 장인권 때문에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것이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장인과 26년 동안 안 만났다든가, 뭐 그리고 묘한 표현을 쓰신다든가, 그래서 이제 폐륜 후보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제 이게 그런 잘못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실수라는 게 좀 말이 후보가요 주변이 시간이 아니라 다 됐습니다. 네, 후보가 말이 좀 예. 예. 근데 저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문 단장 건은 그냥 그대로 사과를 하고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러니까 홍 후보의 발언, 장인어른 발언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괜히 연결시키니까 오히려 좀 국민들이 보기에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고요. 저는 마지막 남은 문제는 아들 문준용 문제라고 봐요. 사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정치 지명수배라고 해서 논평을 하나 냈는데 오후에 갑자기 고발했다라고 논평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아들이 직접 나와서 해명해 달라는 고 했고 본인이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들 보고 찾아달라는 취지의 논평을 낸 대변인한테 고발장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그 문재인 후보 측을 보면서 참 앞으로 장래가 걱정되고요. 문준용 후보 아들이 그 문재인 후보 아들의 이 문제는 예. 아마도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예, 김철근. 제 이름을 잘 모르십니까? 아니, 제가 싫어하나 봐요. 저는 그 1번과 2번이 사실은 좀 서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결정적일 때는 얘기를 않더라고요. 그 TV 토론 때 그 대집 점점점 얘기가 나왔을 때 다른 후보들은 전부 사퇴를 주장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 얘기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적당히 좀 키워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른바 적대적 공생 가장 쉽거든요. 왜 이번 그 대통령 보궐선거가 생기게 된 그 근본 원인을 제공한 책임 있는 세력이라는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렇게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런 그 의혹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폐륜 후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1번, 2번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용식 단장 있잖아요. 굉장히 의도된 발언이다. 그 발언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후보를 찍을 사람 다 찍고 그 나머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홍준표 후보에게 몰아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의 의도된 발언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그 두 후보 간의 그런 그 경쟁 과정을 보면서 본인들이 표얻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국민이 쪼개지고 갈라지고 또 누가 당선되더라도 그 이후에 국정 운영하기 참 어렵게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 왜냐하면은 그렇게 막말하고 상대를 그냥 이렇게 비하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상대 진영은 저를 인정 안 하거든요. 예. 제가 대통령 돼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예. 않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린 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정치를 극단적으로 이제 혼란적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그래 했다고 만약에 스스로 인정하신다면은 이후에는 특히 당선된 분은 누가 되든 이 중에 누가 되든 누구든 다 될 수 있는데 당선된 분은 나머지 안 찍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걸 꼭 하시고 예. 또 다른 시간이 다 후보들의 됐습니다. 정책을 녹여내는 일을 하시고 예. 다른 후보들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채널을 만들어주는 예. 것이 통합의 지금 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선거 마지막 날까지 예. 이게 이제 네거티브와 말싸움 이런 것들로 이제 선거를 마무리하는 게 좀 안타깝고요. 사실은 후보들 간 TV 토론에서도 그 수준 높은 정책 경쟁, 정책 대결을 기대했습니다만 아직도 현실에서는 그 유권자들의 그런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심상정 후보나 정의당은 사실은 뭐 막말을 하거나 네거티브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뭐 고소고발을 한 건도 하지 않았지만 고소고발을 한 건도 당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선거 마지막을 앞두고서 민주당에서
사표론을 꺼내들어서 정의당을 흔들고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열혈 지지자들이 또 물론 이제 문재인 후보를 위하는 마음이겠지만은 정의당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는데 저는 우리 선거 문화에 대해서 이번에 좀 더 깊이 평가해보는 그런 평가들이 남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에서 사표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시죠. 예, 저는 그 민주주의에서 사표란 없다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 이제 보수표가 결집하고 이러면서 경쟁 관계가 심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심상정 후보도 이제 사표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요. 오늘 문재인 후보께서 그 모든 유권자의 한 표는 소중한 거다. 예, 저 그 말에 동의하고요. 사표라는 말은 조금 그 유권자들에게는 써서는 안 되는 말 같아요. 다 의미가 있는 표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의당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마지막 토론에서 네거티브 저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등을 계속 달려온 후보이다 보니 의문이 제기됐는데 답을 안 하면 그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될까 봐 답을 하다 보니 정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좀 볼상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 단장님 하신 내용에 이제 뭐 패륜 집단이라는 그런 좀 과격한 표현을 쓴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가 많았는데 최근에 가보니까 홍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사전 투표도 대부분 다 찍었고 젊은 사람들도 찍더라. 부산의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대세론에 취해 있는 그 문 캠프 측에 사실은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표현의 문제를 하지만 아마도 이러한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아마 문 단장의 이 제안을 대세론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 받아들이는 안타까움 때문에 하다 보니까 좀 과격한 말을 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다른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저희가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 부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그 우상호 우상호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50%가 어렵다 하면서 그 홍 후보 얘기를 합니다. 그 결집하기 때문에 뭐 이렇다.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보수층이 결집할 우려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머지 층이 결집하자. 이런 식의 어떤 그 정치 공학적이고 다분히 편가르기 하는 이런 개념으로 선거를 치르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정의당까지 아니 심상정 후보가 너무 많이 얻으면 문재인 후보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공학적 선거를 벌여라. 자, 내일 선거입니다. 5분의 후보 중에 누가 가장 새로운 대한민국 후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적임자인지 국민들이 판단하고 소신껏 찍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박원석 의원님 사표 말씀하셨고 또 최민희 의원님도 공감을 표시하셨는데 프랑스 선거를 보면은 이제 프랑스가 선진국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사표 때문에 저 사람한테 표 못 주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지하고 저 사람이 그 프랑스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찍으니까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당이 대통령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국회의원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지지하고 정치적 양심상 꽂혀 있는 그 후보에게 주는 표는 정말 천근의 무게를 가진 표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받고 찍는 것뿐만 아니라 꼭 돈을 안 받더라도 뭐 1등이니까 지지율이 높으니까 내가 또 그쪽에 또 얹혀가고 싶어서 뭐 이렇게 그쪽에 줄 서고 싶어서 표를 주는 표는 그런 표는 영원히 없는 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가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프랑스 같은 정치 선진 혁명이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표론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실제 진보정당이 항상 선거 막판에 그 사표론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게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선거든 대선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높은 사전투표율을 젊은층 유권자들의 소신투표로 읽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층 유권자들의 소신투표는 그동안에 젊은층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정서에 공감하고 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후보들에게 좋은 결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근데요 여기서 지금 이만 청와대 얘기로 넘어가야 돼요. 진짜 근데 그럼 또 한 바퀴 또 도는데. 예?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바퀴 돌면 끝나요. 이거 큰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프랑스 대선 말씀하셨는데 조희지 의원께서
그 르팽 마리 르팽의 아버지 있잖아요. 저 유학 시절에 마리 르팽의 아버지가 그 당의 당수였었는데, 아유. 그분 말씀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막말은 유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은 제가 어떻게 표현을 못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또 어떻게 깜짝 놀랐어요. 전 르팽이 아직도 그랬더니 따님이 나온 건데. 저는 예. 한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요. 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이름 너무 또 우리 당 일부를 머리 좋게 생각하시고 두 분이 너무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 문단장 뭐 그런 의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